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월간 플랫폼 홍편입니다. 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좀 화제를 바꿔서 국외의 어떤 무기체계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우리 댓글에도 한번 나왔네요. 미국의 그 방위 산업이 좀 뭐 무너져 가느냐라는 어떤 극단적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매 사업마다 좀 실패를 많이 거듭하고 했죠. 있어요. 네, 많이 해왔죠. 특히나 어느 분야가 그럴까요?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F-35요. F-35? 그 부분은 전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될 부분인 거고, 또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너무도 이제 그 항전 장비랄까 이런 것이 최신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제가 또 그 관심 갖는 분야의 하나는 바로 미 해군의 건함 계획은 그렇죠. 상당히 무너져 가서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미 공군이 약간 바보 같은 이미지라면 해군은 무슨 생각이지? 그러니까요. 라는 정도로 좀 애매했었어요. 사실 지난 15년 사이에 미 해군이 벌였던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건함이 LCS하고 그 다음에 주멀트급인데, LCS가 뭐예요? 그 리터럴 컴뱃십, 즉 그 연안 전투함입니다. 개념이. 보니까는 스텔스처럼 생겼던데. 네. 스텔스죠. 스텔스성을 강조하고 원거리 항해가 가능은 하지만 주전투는 상대국의 연안, 그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그 영역에서 작전하겠다, 그거였는데 이것저것 넣기 시작했죠. LCS는 비용 과다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과 함께 지금 벌써 초도함이 10년도 안 됐는데 퇴역하기 시작했고요. 네. 전략적 판단 미스죠. 그다음에 배가 산으로 갔네 진짜. 그나마 LCS는 그래도 뭐 30척 정도 생산하니까 예. 그나마 좀 체면치레를 하는데, 진짜 망한 게 주멀트예요. 네. 주멀트? 주멀트는 말 그대로 정말 SF 영화에 나올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생긴 구축함이거든요. 이게 미래의 미 해군 전투함 주력이 될 거라고 상상들을 했어요. 그렇죠. 결과 세 척만 만들고 꽝. 야, 이게 정말 세 척만 만들고 꽝이에요. 어떤 와, 부분에서 그러면 가장 참.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나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주말트라고 본다면 엄청난 욕심, 너무 욕심이 컸죠, 네. 진짜. 세상에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술을 다 접합을 시켰고, 심지어 함포도 뭐 155mm의 뭐 초장거리 사격이 어쩌고 하는 그, 정말 어떻게 이런 규격을 굳이 하려고 했을까라는 희한한 물건이 나왔고요. 진짜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 거의 그 레벨. 그 주말트급을 보면 드는 생각이, 사실 엘모 주말트 제독하면 사실 가성비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리버 해자드 페리급도 만들고 이런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가성비의 가성비를 폭망하게 만들면 진짜 배 한 척에 돌아가신 4조 원이에요. 4조 원.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신 제독님이 진짜 무덤에서 벌떡 그러니까요. 일어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주말트급 보면서 제일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구현되지 않은 기술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여러 기술주를 다 하고 그 중에 하나 신기술을 넣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신기술, 저것도 신기술, 이것도 신기술이니까 이게 접합되면은 사실 플러스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으로 떨어질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마이너스가 아닌, 기술적인 측면은 충족이 됐는데 문제는 건함 계획상 더 이상 이걸 계속 건함을 했다가는 거덜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실패작이죠. 그러는 가운데 기존의 이지스함이 타이콘데로가급, 그거는 플라이트 2를 넘어서 플라이트 3까지 나갔습니다. 진짜 마르고 닳도록 미 해군을 지켜줄 판이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대안이 없으니. 그래서 미 해군이 드디어 차세대 구축함에 대한 계획을 진행 끝에 올해 차세대 구축함 DDG-X, 그러니까 유도탄 구축함 미래형 DDG-X의 완성 예상도를 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모양대로 완성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완성될 거라는 개념도에 가깝지만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흥미로운 게 주멀트급에서 보였던 그 어마어마한 욕심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디자인 자체는 뭐 지금 현용 구축함이나 현용 이지스함과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크게 큰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앞서가고 있는 국가들의 미래형 구축함의 그런 형태가 거의 갖춰진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게다가 이게 재밌는 게 현재 탑재가 확정된 장비와 기능들은 엄밀하게 따면 차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공 레이더만 해도 이미 플라이트 3에 탑재된
스파이 6 그 버전이 약간 개량이 된 정도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안테나 그런 건 큰 차이가 없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뭐 수직 발사대도 마크 41 32셀 일단 확정돼 있고 거기에 한 포도 5인치고 뭐 대자모래 방공 시스템도 램 미사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존 시스템의 어떤 살짝 개량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보면은 취용 못할 일은 없는 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욕심을 완전히 걷고서 5대양 6대주를 특히 이제 5대양을 전부 작전 반경으로 하고 있는 미 해군에 있어서는 상당 규모의 구축함을 갖다 건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막대한 건조 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 거죠. 이제 그 미 해군이 그동안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반성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DGX-죠.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처음이라서 좀 애매하거나 좀 잘 모르겠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시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군함을 만들 때 군함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배 자체고 예. 그다음에 그 배에 실리는 무기나 전투체계 같은 시스템이잖아요. 네. 두 개를 한꺼번에 혁신을 하려면 확실히 망한다고 미래는 미래는 거죠.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먼저 배 자체부터 미래에 걸맞게 잘 만들고 거기 얹혀지는 시스템은 일단 당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부터 씻자. 실차.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그 건함 설계도 너무 혁신적으로 갔던 주말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예. 물론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미래형으로 갔지만 아주 극미래로 가진 않은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한 것이 되겠고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듯이 개념 설계에 확정된 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죠. 이 정도 선이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계도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이 새로운 함형에서 뭐 스텔스 능력이나 전투 능력 이런 거보다 더 중시하는 게 항속거리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더 멀리 가고 연료는 더 적게 쓰고 거기에 작전 지속 기간도 늘어나고 또 극지방 항행 능력도 늘어나는 등 실용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전기. 전기. 추진체. 일단 추진체계 자체를 현재 거의 확정된 게 통합전기 추진식으로 할 겁니다. 즉 엔진은 있지만 가스터빈은 있지만 그걸로는 추진이 아니라 전기만 만들고 추진은 모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력 발생량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는 수준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뭔가를 실으려는 얘기구나. 아 바로 그렇죠. 네. 이 배는 레이저가 실릴 겁니다. 계획이죠. 네. 당연하죠.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처음 만들어진 배는 안 실릴 것 같지만 150kW 레이저 하나는 앞에 일단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 해군의 욕심은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뒤쪽에 램 근접 방공 미사일 발사대가 2대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장래 600kW급 레이저 2개로 바꾸겠다. 600kW. 개발이 되면은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예. 레이저가 아니면 요격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했었습니까? 예? 딱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미 해군도 여기에 맞춰서 레이저를 개발을 하고 당장은 못 싣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싣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거죠. 방어를 하겠다. 그리고 또 각종 레이더나 이런 것도 설치할 자리들을 전부 나중에 개량형이 생기면은 그걸 얹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여기에 배 가운데는 모듈형 설계를 해가지고 임무에 따라서 그 가운데 모듈은 바꿀 수가 있겠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수직 발사관이 잔뜩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잠 임무에 필요한 설비를 더 넣겠다 그러면 그걸 더 넣을 수도 있고 소회전 임무를 할 수도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옵션의 다양화를 그렇죠. 추구하는. 심지어 수직 발사관도 기존의 마크 41이 아닌 32셀의 마크 41에 대비해서 12셀의 대형 수직 발사관을 대체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뭘 운용할까요? 대형 발사관에서 극초음속 그렇죠. 추진체가 완성이 되면은 그것도 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일단 당장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하되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계속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죠. 일단 바로- 냉동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기술력이 되면 녹여가지고 그쵸. 살리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예. 이게 하나씩 기술 장착하면 이게 그렇죠, 바로 그렇죠. 이제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얘기했던 신기술 더하기 신기술 더하기 신기술하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만들 때 브리핑할 때는 다 이거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사실 저도 계약서 쓸 때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딱 쓰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어우 허리 아파 이렇게 이게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알레이버크급의 교훈을 그렇죠. 잘 참고한 건 게 알레이버크급은 사실 배 설계 자체는 그 70년대 설계는 스프루언스급 구축함 그렇죠. 설계에서 발전된 거라 그닥 그렇게 참신하고 신기할 건 없어요. 하지만 선체 자체가 여유 있는 설계라 사실 이게 구축함이 만재 거의 9,000톤 이렇게 되는 게 그거 설계할 80년대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덕분에 마르고 닳도록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량 계속 해가지고. 앞서 이제 전제를 주신 게 알레이버크급의 어떤 그 교훈을 했다는 거는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레이버크급은 개량을 하더라도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플라이트 1에서 개량을 한다기보다는 플라이트 2, 그렇죠. 플라이트 3 이게 계속 건조를 하면서 개량이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그러지 않고 좀 더 여유를 둔다는 거죠. 저 월드 오브 요즘에 워십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조만간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티어를 계속 올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 기존에 새 걸 아예 딱 신제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아주 혁신적인 내놓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점점 보태서 최적화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알레이버크가 재설계를 해서라도 이어갈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한 네. 거지. 주몰트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몰트에 대한 어떤 깊은 반성 끝에 이제 예. 이게 나오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저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는 게 꼭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는 그건 게 두고 봐야죠 하긴. 사실은 항공무기 체계에서 F-35를 가지고 단점으로 꼽거나 까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개량의 여지를 두고 지금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비만 들어가고 뭐 이런 또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여기도 예.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그런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잘해야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 DDGX에서 중요한 부분이 경납고 그러니까 항공기 운용 능력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 반영하는 건데 경납고와 비행갑판을 대형화했어요.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헬기를 필요하면 더 실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헬기는 그대로 두더라도 무인기를 더 싣거나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이 구축함이라도 항공 운용 능력이 임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인기라든가 무인 잠수정 같은 무인 체계의 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야,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 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을 능력뿐이 아니라 무인기의 지휘 통제 능력도 굉장히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무인기나 무인 잠수정 등등. 굉장히 근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히 실속 있게 변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은 적어도, 계획상. 사실 이게 그렇게 먼 미래 얘기도 아닌 게 2028년부터는 초도함 건조가 시작되는 일정이에요. 무인기는 이미 실험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 종류가 지금 네. 시험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접근 거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이제 원거리 투사력은 의미가 없고 결국 말씀 주신 대로 무인기를 활용한 반접근 거부 전략을 그렇죠. 부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반성들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이제 발표가 됐던 그렇죠. 차기 구축함이죠. 미 예. 해군의. 드득. 예. DDGX. 그럼 국내 해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래도 반면 교사 삼아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이제 진행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KDDX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올 그 배잖아요. 네네. 나름 일맥상통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최신의 어떤 그 방공 레이더 체계를 싣고 그다음에 KDDX도 어느 정도는 나름 꽤 여유 있는 설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전기 통합 추진 체계로 가고 있고 네. 스텔스함형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무래도 무인기 등의 운용에 대해 나름 중점을 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얘기 나온 그 구축함, 미 해군 구축함, 차기 나올 구축함에 대한 개념들이 전부 반영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차기 구축함이기도 해요. 뭐 이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KDDX든 미국의 DDGX든 우연히 뭐가 겹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건함 설계 네. 사상의 전 세계적인 조류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반영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트렌드. 그 트렌드죠. 예.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또 중국 해군을 예를 들자면 지금 나온 설계안을 가지고 바로 또 얘기하는 분들이 중국의 05형이 있잖아요. 네. 그 가장 최신형 그렇죠. 방공 구축함 그거의 미 해군 버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외형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들은 비슷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 각국의 그 해군 강국들이 그런 추세대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그렇게 네. 가고 있다. 확실히 주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그것에 맞게 이제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게 최적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각자의 그 의견대로 우려도 있고 또는 이건 참신하거나 이 방향이 맞구나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게끔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죠. 네. 나름 열린 결말이네. 그렇죠. 이건 뭐 예. 지금 뭐 개념 설계도 안 되는 아직 설계가 거니까. 완성도 안 예. 된 거니까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몇 년 사이에 그 미 해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LCS라든지 이제 이번에 DDG-X를 그렇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역시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거 사실 진짜 몇십조 날린 거예요, 미국은. 심지어 미국은 이제 이 DDG-X하고 별도로 진행 중인 차기 호위함 그렇죠. 이 컨스텔레이션급도 숫제 유럽 설계를 그렇죠. 가져와서 할 정도니까요. 지금 네. 많이 바뀌었죠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해군, 미 해군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최근에 발표한 미 해군 차기 구축함을 가지고 우리 홍 편집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흥미로웠어요. 네, 흥미로웠다니 아주 기쁩니다. 네, 다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좀 흥미로우셨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뭐 댓글도 환영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